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에 맞춰 그동안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던 학교들이 등교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미래 교육을 위한 준비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이제 정부가 단계적인 학사 운영 회복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예. 이제 학생들이 학교 가는 날이 조금 늘어난다고 보면 될까요? 예,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그 회복 방안의 핵심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단계적으로 전면 등교를 추진하고 학교의 기능을 일상화하는 것입니다. 네. 11월 1일부터 3주간의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선제적인 PCR 검사라든가 또는 KF80 이상의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또 방역 인력 추가 배치 이런 그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서 또 학사 운영의 계획이 수정돼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수정의 준비기를 거쳐서 수능을 지나고 22일부터 전면 등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전면 등교가 시작이 되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토론 수업이라든가 소규모의 체험 활동들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겨울방학을 통해서 학습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내년 3월에는 학사 일정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 회복 방안의 그런 로드맵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학생 수 자체도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만 6세에서 21세에 해당하는 학령 인구의 감소 추세는 어떤가요? 예, 학령 인구 감소 추세는 뚜렷합니다. 전국적으로 2015년에 617만 명에서 2025년에는 501만 명으로 이렇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약 18% 정도 감소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 우리 인천의 초중고 학령 인구도 2015년에 35만 명이었었는데 2025년에는 29만 명으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약 16%. 그래서 전국에 비해서 인천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덜 줄어드는 그런 숫자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전국적으로 보면 도시는 오히려 늘어나고 면 지역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은 그런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도시가 늘어났는데 우리 인천 같은 경우 보면 신도심과 원도심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도시에서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학교 신설을 요구하고요. 원도심에서는 학교 폐교를 걱정하면서 젊은 부모가 그 원도심을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을 정도로 신도시와 원도심은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입장을 좀 들어보면 학생 수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지방 교육 재정을 좀 줄여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교육계 말을 들어보면 오히려 이 재정을 더 늘려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 재정은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교나 학급 등의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돼야 되고요.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군인 수가 줄어들으니까 국방 예산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주장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학교와 학급 수, 교원 수는 현재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 수요가 즉각 감소하지는 않고요. 네. 또 특수나 사서 보건 영양교사 등의 비교과 교사의 법정 충원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교과 교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지방교육 재정이 요구되는 그런 곳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원도심에 40년 이상 된 노후된 학교를 개축하는 데 필요한 것이 25년까지 현재 18조 5천억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체 학교를 다 바꾸는데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 AI라든가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과 같이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그런 예산도 증가하고 있고요. 또 이제는 G10에 우리 한국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G10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교육부에서 28명으로 일단 발표를 했지만 G10의 평균으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20명으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학급당 20명 감축을 위한 재정 추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특히 또 학생들의 안전 보장을 위한 시설 개선이 필요한데요. 내진 보강이라든가 또는 성면 제거
또 스프링클러 설치, 방화문 개선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절반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설치율을 보이고 있고요. 또 금년도부터 이제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돼서 전반적인 유초중고 무상교육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것도 앞으로 계속 그 지방교육 재정에서는 부담되는 그런 요인이고 무엇보다 또 우리 교육계는 경직성 경비, 인건비라든가 학교 운영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지방교육 재정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미래교육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해주셨기도 했지만 이 교육계에도 디지털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중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가 꼽힌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먼저 온 미래를 겪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가 원도심에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를 개축 또는 리모델링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사업인데요. 인천에서는 2025년까지 5,800억을 들여서 54개교 78개 동을 새로운 건물로 만듭니다. 그동안 입시 중심의 그 서열화 교육 공간으로부터 역량 중심의 미래 교육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일인데요.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는 몇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우리 자체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모두가 개축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용자들의 참여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 대비한 그런 설계를 반영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원칙도 세웠고요. 또 이제는 학교가 공부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문화와 쉼이 있는 그리고 배움이 있는 그런 복합적인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과 또 그린 스마트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온 것처럼 탄소 중립과 같은 기후재난 대응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에듀테크 기반이 교육 기자재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교실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이런 미래 교육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현재 인프라 구축 준비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예, 우리 교육청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듀테크 기반의 학습 인프라들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초중고 모든 교실에 기가급 무선 인터넷망을 설치를 했고요. 또 중1 전체 학생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위해서 지금 노트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준비가 끝나면 인천 학생들 전체의 37%가 디바이스를 하나씩 이렇게 지원을 받은 거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51% 정도 확보가 되고요. 또 원격 수업 스튜디오 구축을 완료했고 또 수업교사 28,800명에게 원격 수업에 필요한 노트북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사이버 안전체험관, 또 사이버 과학관, 또 사이버 진로교육원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실험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활용한 과학실 현대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또 고교 학점제 도입을 하기 위해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것도 추진을 하면서 또 도서 지역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거점 센터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소수가 듣고 싶은 과목을 신청하더라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 과학 대제전을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이 다수가 참여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그런 길을 열어서 앞으로 인천 교육이 디지털 교육 도시 인천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교육계가 이제는 미래 기술과 완전히 융합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 얘기가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수험생들이 정말 떨리고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달 18일 수능을 앞두고 학생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정말 이번 3학년 학생들이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중요한 시기를 코로나와 이렇게 싸우면서 공부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았죠.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백신 접종도 완료를 했고 남은 기간 동안엔 건강 관리와 컨디션 관리를 잘해서 정말 자기가 어렵게 쌓은 실력들이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차분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인천에서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 자료를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또 마무리 정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 또 매년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 부정행위 이런 부분들이 늘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번에는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본인 확인할 때 본인 확인을 잘 하시고 또 어떤 경우가 부정행위에 들어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2주 전부터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하면서 수험생 출입이 잦은 시절에 철저한 방역을 점검하고 있고 1주 전부터는 고등학교 전체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집단 감염을 예방할 예정이고요.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나 또는 유증상자 모두가 다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병원 시험장이나 별도 시험장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은 아주 안심하고 자기 관리를 잘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어렵게 공부한 우리 학생들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전한 수능이 치러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도 좀 해주시고 거리 두기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능까지 교육 상황 전반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